서울 인사동의 작은 고서점. 정민수는 퇴직금으로 마련한 여유 자금으로 오래된 책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고서점을 둘러보던 중이었죠. 어르신, 이 책은 어떠세요? 조선시대 지도집인데. 오, 이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낡은 가죽 표지의 지도집. 민수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그것은 다른 지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비한 기호들과 함께 X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한문으로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죠. 달이 가장 둥근 밤, 용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그건 처음 보는군요. 지도집에 끼어 있던 건가?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수 씨. 그 지도를 찾으셨군요. 누구십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조심하세요. 당신만이 그 지도를 찾은 건 아닙니다. 전화는 끊어졌고 민수는 오싹한 기분과 함께 이상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평범했던 인생에 갑자기 거대한 모험이 시작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밤늦도록 그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문을 해석하고 지도의 기호들을 분석했죠. 용의 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때 민수는 대학 동기였던 고고학 교수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철수야, 급한 게 있어서. 혹시 조선시대 보물지도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보물지도? 갑자기 웬 보물지도?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지도네. 이 기호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게 있어? 잠깐, 이 용의 눈이라는 표현 혹시 인왕산을 말하는 건 아닐까? 인왕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인왕산을 용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봤어. 그리고 산 정상의 바위를 용의 눈이라고 불렀지.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죠. 죄송합니다만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문화재청 특별수사관 김태호입니다. 정민수 씨, 어제 인사동 고서점에서 구입하신 지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왜? 그 지도는 도난당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문화재청 직원이 아닐 것 같은.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철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도의 비밀을 풀고 싶었거든요. 60이 넘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지도에 적힌 대로 달이 가장 둥근 밤이었죠. 민수는 등산용 랜턴을 비추며 용의 눈이라 불리는 바위를 찾았습니다. 아,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위 근처에 누군가 최근에 온 흔적이 있었어요. 담배꽁초와 발자국이 선명했죠. 나만 이 지도를 가진 게 아니었나? 민수가 지도를 자세히 보며 바위 주변을 조사하던 중 바위 밑에서 이상한 홈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뭔가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 지도를 다시 보니 바위 그림 옆에 작은 열쇠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검은 그림자가 나무 뒤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모험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인터넷으로 조선시대 열쇠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조선시대 왕실 보물창고 열쇠 분실 사건. 기사를 읽어보니 1592년 임진왜란 때 경복궁 보물창고의 열쇠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비밀 창고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죠. 설마 그 열쇠를 찾는 지도란 말인가? 다음날 민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두 번째 단서를 해독했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지?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조선시대 지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놀라며 네. 아, 네. 조금. 저는 한국사 박사과정 학생 김지혜라고 합니다. 우연히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보고 계시네요. 혹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라는 표현을 아세요? 아, 그거라면 청계천 상류 쪽에 있는 역류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지형이 특이해서 물이 거꾸로 도는 곳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지금은 복개되어서 찾기 어렵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혹시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여성을 믿어도 될까요? 바로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어제 본 검은 정장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혹시 급한 일이 있다면 같이 나가실래요? 네. 갑자기 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도서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혹시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한 일이요? 어떤 보물찾기 같은 진짜 보물이요? 농담이 아니라 민수는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건 진짜 조선시대 지도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긴 얘기인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지혜의 안내로 두 사람은 청계천 상류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혜는 자신의 논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여기 봐요. 조선시대 한양 지도에서 이 부분이 역류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혼자였다면 평생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왜 누가 우리를 쫓아오는 거죠?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지도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철에서 내린 두 사람은 청계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 GPS와 옛 지도를 비교하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죠. 여기에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현재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지혜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신기한 물의 역류 현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아야 하는 거지? 지도를 다시 봐요. 여기 작은 기호가 있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 물결 무늬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묻혀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습니다. 저 차 우리를 따라온 것 같은데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뒤쫓아왔죠. 진짜 우리를 쫓아오는 거 맞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이 아파트 지을 때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한 적 없나요? 특이한 거요? 땅을 파다가 옛날 물건 같은 거 말이에요. 아, 그거라면 지하 주차장 공사할 때 조선시대 도자기 같은 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박물관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이요? 어느 박물관인가요? 한성백제박물관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성백제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학예사와 만나 청계천 상류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해 물었죠. 아, 그 유물들이요? 대부분 조선 전기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노쇠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아직 전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그 상자를 볼 수 있을까요? 연구 목적이라면 가능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가져온 노쇠 상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열쇠 구멍은 이거 인왕산 바위의 홈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정말이네요. 그럼 인왕산에서 찾아야 하는 건 이 상자의 열쇠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상자를 가져갈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유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열어봐도 될까요? 열쇠만 있다면야.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민수 씨, 박물관에서 나오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왜 계속? 김지혜 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혼자 나오세요. 누구였어요? 밖에 잠깐 다녀올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박물관 앞에 나온 민수. 검은색 승용차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정민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이성호입니다. 진짜 문화재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지도를 20년 넘게 찾고 있었습니다. 20년이요? 임진왜란 때 숨겨진 왕실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거든요.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개의 열쇠가 필요해요. 3개요? 인왕산, 청계천, 그리고 마지막 한 곳, 남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성호의 설명을 들은 민수는 지혜와 함께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문화재 연구관이라는 걸 확인한 후였죠. 정말 20년 동안 이 지도를 찾으셨다고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3곳에 나누어 숨겼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찾지 못하셨어요? 지도가 없었거든요. 그 지도는 왕실 비밀 문서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것 같아요. 남산타워 근처 3사람은 지도의 마지막 표시를 찾았습니다. 여기네요. 봉화가 켜지는 곳. 남산 봉수대를 말하는 거군요. 옛 봉수대 터에서 3사람은 또 다른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홈이 파여 있었죠. 이제 3개 다 찾았네요. 그런데 열쇠는 어디 있는 거죠? 지도를 다시 보세요. 3지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중심점은 경복궁. 바로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합니다. 마침내 다 알아냈군요. 김태호, 네가 여기 왜? 20년 동안 혼자서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이 연구관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진짜 그 보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성호처럼 학술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설마 보물을 훔치려는 거예요? 훔치다니요. 찾는 거죠. 4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걸. 그날 밤 4사람은 경복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김태호가 민수와 지혜를 협박했기 때문이었죠. 조용히 하세요. 경비에게 들키면 모두 곤란해집니다. 지도의 중심점은 경복궁 근정전 뒤쪽이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4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민수씨, 기회가 되면 도망치세요. 혼자 갈 수 없어요.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자 정말로 특별한 돌이 있었습니다. 3개의 홈이 나란히 파여 있었어요. 정말 있네요. 이제 인왕산과 청계천, 남산에서 각각 열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쇠들이 정말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장인들의 기술력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다음날 새벽 4사람은 먼저 인왕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죠. 60이 넘어서 이렇게 자주 등산할 줄은 몰랐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용의 눈바위에 도착한 일행. 이성호가 특별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건 문화재 발굴용 도구예요. 바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열쇠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바위의 홈을 조사하던 이성호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열쇠가 없어요. 대신 다른 게 있는데. 바위 홈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한문이 새겨져 있었죠. 진짜 보물은 찾는 마음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어요. 하하,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이성호 씨, 20년 동안 잘못 찾고 있었어요. 진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저는 사실 도굴꾼이 아니에요. KBS 다큐멘터리 PD 김태호입니다. 다큐멘터리 PD요? 네. 잃어버린 조선의 보물이라는 다큐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민수 씨가 진짜 지도를 찾으신 걸 알고
그럼 우리를 협박한 거는? 죄송해요. 너무 리얼한 다큐를 만들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진짜 보물이 뭔지. 청계천과 남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쇠 대신 비슷한 금속 조각들이 나왔고 각각에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용기, 지혜, 우정. 이게 진짜 메시지였군요. 선조가 남긴 건 금은 보화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요. 보물을 찾는다고 모험을 떠났지만 정작 얻은 건 새로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용기. 3개월 후 네 사람은 다시 인사동의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씨 논문 발표는 어떻게 됐어요? 대성공이었어요. 덕분에 조선시대 지도학 전문가로 인정받았거든요. 김 PD님 다큐멘터리도 큰 화제가 됐죠. 60대 보물 탐험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는데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민수씨가 주인공이 되셨죠. 주인공은 우리 모두였죠. 민수는 그 후 시니어 어드벤처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과 함께 역사 탐방과 소규모 모험을 즐기는 모임이었죠. 다음 모험 계획은 세우셨어요? 이번엔 제주도에 있다는 몽골 침입대의 비밀 동굴을 찾아볼까 해요. 그것도 촬영해도 될까요?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진짜 보물이 나올지도 몰라요. 설마 또 금은 보화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 알았거든요. 진짜 보물이 뭔지.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인연. 그 후 1년 정민수의 시니어 어드벤처 클럽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민수가 처음 그 지도를 발견했던 고서점에는 이제 작은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시니어 어드벤처의 시작점이라고. 혹시 특별한 책을 찾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가끔 인생을 바꾸는 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오늘도 새로운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모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세에 시작된 그의 진짜 인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때론 가장 큰 보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아직 꺼지지 않은 모험의 불씨 말이죠.